엄마들이 우리의 이거 감기예요? 아니면 뭐 알레르기 비염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물어보시죠.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아빠로는 70점, 남편으로는 7점, 한의사 하이든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딸보다 아내를 훨씬 사랑하는 한의사 김한비입니다. 구별이 근데 구분하는 게 사실상 치료하는데 많이 차이가 있어요? 결국은 코 점막에 예를 들면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뭐 교과서적으로는 자극원, 그러니까 항원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뭐 그게 뭐 먼지가 됐든 혹은 뭐 어떤 뭐 일교차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자극에 의해서 코 점막이 예민해져서 뭐 콧물이나 재채기나 뭐 가려움증을 유발하거나 할 수 있고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누런 콧물 나는 감기도 결국 코 점막에서 분비물을 마구 분비하고 이제 그게 뭐 목으로도 넘어갈 수 있고 하는 건데 뭐 치료법에는 뭐 큰 차이가 없긴 한데 그래서 이게 감기인지 아니면 이렇게 질질 끄는 거 보니 혹시 이거 비염 아닌지 그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비염의 진단 기준이 문제가 만 3세 이전에는 양방에서도 선생님들이 비염입니다 라고 얘기를 못해요. 알레르기성 비염의 진단 기준이 일단은 동일한 세 계절을 겪어야 되는데 그 동일한 세 계절을 겪으려면 최소한 만 3세가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매하게 말씀하시죠. 만 3세가 안 됐을 때는 비염기가 있어요. 막 그 얘기예요. 비염기가 아니면 비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예언을 하시게 되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안에서 ENT를 봤을 때나 코 안에를 점막을 직접 봤을 때는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에는 실제로 창백하게 부어있는 경우가 더 많고요. 감기화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많이 붉어지면서 콧물도 진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보시는 상황에서는 상황이 있을 때 특정한 상황에서만 일어나면 알레르기성으로 보시는 게 편할 거고 종일 콧물이 진해지거나 이제 넘어가면 감기가 되는 건데 문제는 원래 비염이 있던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기 쉽다는 거죠. 비염 상태에 있다가 단체 생활하면서 옮겨오거나 아니면은 뭐 찬바람을 쐈거나 아니면 뭐 키즈카페나 아니면 뭐 문센을 갔다 왔는데 옮겨오면 그날 저녁에 감기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평상시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게 비염이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잘 해서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게 감기이고 이렇게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리고 부모님한테서 유전적으로 이제 물려받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엄마 아빠가 둘 다 비염이면 얘가 비염이 있을 확률은 높으나 그게 꼭 그 어떤 비염이 발현돼서 증상이 심한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비염이 될 소인은 있지만 관리하기 나름이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자극원이 확실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만 잘 차단을 해주고 좀 신경을 써주면 사실 뭐 크게 고생을 좀 덜 하면서 결국 어차피 관리를 잘 하고 증상을 억제한 상태로 예를 들면 쭉 관리를 잘 해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뭐 사춘기나 이런 특정 시점을 통과하면서 소멸이 되니까 대부분 소멸이 되니까 관리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감기냐 비염이냐 뭐 어떻게 보면 넓은 범주를 보면 겹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걸 사실은 뭐 너무 이렇게 정답을 얻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확인은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한의원에 와서 코를 직접 내시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긴 하겠죠. 보면 제일 구별은 쉬워요. 근데 집에서 일일이 구별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대응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고 기본적인 관리 잘 하면서 심해졌을 때 너무 심해지지 않게 두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관리를 잘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면 오히려 고민이 많이 안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염은 뭐 나이가 어리든 어른이든 많이들 고생하시는 질환 중에 하나고 그만큼 예방법이나 치료법들에 대한 얘기들도 많은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째는 온도,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온도 변화인데 우리가 봄, 가을에는 일교차가 있잖아요. 아침과 낮 기온차가 충분히 이제 크게 존재를 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여름과 겨울에도 일교차가 존재하거든요. 밖에는 춥고 겨울에는 대신 안에는 난방을 하고 여름은 밖에는 덥지만 안에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내내 1년 내내 일교차, 온도차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코에 가장 큰 과부하를 줄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장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스크는 뭐 미세먼지 마스크도 상관없지만 사실은 천 마스크를 써도 어떤 온도 변화에 코를 좀 보호하는 데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는 게 중요한데 밖에 나가서 춥네? 혹은 건물 안에 들어가서 에어컨 때문에 너무 춥네? 마스크 써야지 하면 이미 코는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요. 그래서 환절기나 뭐 겨울이나 이럴 때 나가기 전에, 집에서 나가기 전에 마스크를 코까지 가리고 그렇게 써야 최대한 그 찬 공기 혹은 더운 공기 이런 것들이 코에 무리를 주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마스크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습도. 사실 이제 온도와 습도 다 중요한데 너무 마냥 따뜻하게 하다 보면 거꾸로 습도가 확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겨울에는 이제 난방을 하면서 가습기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습기가 아니더라도 뭐 젖은 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코가 촉촉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코는 항상 따뜻하고 습한 거, 촉촉한 걸 좋아한다라고 이 두 가지를, 온도와 습도, 이 두 개를 이제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물을 마시는 거. 이거는 강제로 물을 내 몸 안으로 넣어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습도는 코 점막에다가 말 그대로 이제 외치하듯이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준다는 느낌이지만, 이거는 내 몸 조직 안에 어떤 그 체액이 충만할 수 있도록 물을 잘 마셔주는 거. 근데 사실 비염이 심한 사람들일수록 물을 그렇게 많이 안 마시는 경우가 많아요. 거꾸로 물이 아닌 마실 것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카페인이 있는 커피라든지 혹은 탄산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고, 뭔가 목이 마르다 혹은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분 섭취를 하루에 적어도 500ml에서 1리터 이상은 해주시는 게 비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